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독서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 그리움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필이라는 짧은 시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가 부는 피리 소리 곡조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리워 마디마디 꺾이네. 길고 가늘게 불러도 대답 없어서 봄 저녁의 별들만 눈물에 젖네.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피리 소리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부는 피리 소리 곡조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리워 마디마디 꺾이네. 길고 가늘게 불러도 대답 없어서 봄 저녁의 별들만 눈물에 젖네. 소설 상록수를 쓰신 시문 선생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고 가늘게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저려옵니다. 오늘은 그리움에 관한 시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리움을 말하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곁에 없으면 그리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곁에 있는데도 그립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참 많이 힘들어지는 감정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다 아시죠?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더 애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애타게 보고 싶고, 그래서 더 먼 거리도 만나러 달려가고, 극심한 결혼 반대를 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못 만나게 하면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핵심 단어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문제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사춘기는 험난한 혼동을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 겪지 못했다면 혹은 겪었더라도 40대의 심한 우울증을 앓거나 외도를 하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사춘기 못지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접촉이 없었거나 양육자의 간섭이 아주 심한 경우, 또 심한 정서적 학대나 상실을 경험했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대인관계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까워지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나 혼자 있게 되었을 때는 고독한 그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혼자 고립하지도 못하는 유형으로 늘 혼란스럽고 외로워하며 쉽게 분노를 느낍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을 잘 이해하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기질 덕분에
사는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짧은 치마만 입던 그녀는 바지 입기를 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치마를 입지 못했고요. 커트머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머리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요. 그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라는 대로 맞춰주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그녀는 출근 시간에 태우러 오고 밤 늦게까지 만나고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둘이 만나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늦은 밤까지 통화하며 1년 365일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일까지 다 간섭하는 남자친구에게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는 모든 것을 여자친구에게 잘못으로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말하고 또 계속 투사를 하고 끝내자, 그만두자,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도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급여 통장까지 관여하고 공인인증서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남자친구와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망이 컸던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승진을 포기하고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한 후에도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본 후 숨이 막혔고 앞날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성적으로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참고 참았던 그녀는 남자친구가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끝내자는 말에 결국 그러자고 했죠. 안타깝고 안쓰럽던 그런 마음을 놓는 순간 그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말뿐이었던 남자는 그녀의 예스라는 말에 집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이어졌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녀의 주변인에게 비방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쓰고 싶었던 글도 쓰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옷도 머리 모양도 자유롭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표정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꽃처럼 환하게 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에 홀려 있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내면에서도 잘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 애착인 경우에 자신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코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사건들, 나를 움직이는 인연이 수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곱게 머무르는 인연이 있고요. 나에게 화나게, 짜증나게, 속상하게, 기분 나쁘게 머무르는 인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머물며 다스리고 흔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자식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움의 인연들이 합쳐서 나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 그대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까지 흘러서 은밀한 내 꿈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움은 시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지 신앙송 모임에서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저와 이야기를 나눈 5, 60대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수요브런치에서 제가 개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제 동화로 엄마 제발 공감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꾸며진 무대였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엄마에 대한 공감은 우리나라 자식들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엄마,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이름, 하물며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그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엄마께서 5분만 오신데도 소원이 없겠지요.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는 말 안에 엄마의 의미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은 아픔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은 고통입니다. 류시와 시인은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신 안의 흔들림이 억압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보고 싶어 애타게 떠오르는 그 사람,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세계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